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본 계획 변경된 내용들을 텍스트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번 편에서는 주상복합에 대한 변경된 것들을 집중해 보려고 해요. 앞으로 주상복합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 변경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주상복합입니다. 이번 변경 계획에는 주상복합 용지 또한 변경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M1, M2, M3, M4로 이루어진 이 분당선 구성역 인근에 예정되었던 주상복합 용지가 변했습니다. 특히 M6라는 용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기존 계획에서는 변전소, 그 왼쪽에 공공시설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공공시설 용지가 M6라는 주상복합 용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M1 용지가 M1과 M2 용지로 분리가 됐어요. 특이하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단지로 구성되어 있던 M1 용지가 M1 그리고 M2 용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M2 용지였던 곳이 명칭이 M3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M3 용지가 M4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M4 용지가 M5 용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였던 곳이 M6라는 이름의 용지로 변경이 된 것이죠. 주상복합 용지가 일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공공시설 용지가 이만큼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많이 잘렸죠. 그러면서 플랫폼시티 구역이 이만큼 푹 파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이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플랫폼시티 구역에서 제척, 즉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랫폼시티 구역의 면적이 줄어든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플랫폼시티 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즉 이곳은 개발되지 않고 그냥 기존대로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남아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기존의 M3, M4 용지의 밑에는 공공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그것이 아니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기존에 있던 것이 그냥 계속 있게 되면서 공공시설이 아닌 그렇죠. 이것도 뭐 공공시설이죠.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상복합 용지는 또한 이 플랫폼 파크 왼쪽에도 위치하고 있었어요. M5, M6 용지가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죠. 그 앞에는 상업 용지가 위치하고 있었고 그 인근에는 오피스 용지들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M1 용지가 나눠지고 하면서 그리고 M6가 추가되면서 이 M5 용지가 M7 이란 명칭으로 바뀌었고 M6라는 명칭을 가진 용지가 M8, M8 용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명칭 변경만 되었지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상복합 용지의 평수 및 세대수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총 4,870세대에서 5,191세대로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요. 기존의 M1 용지가 M1과 M2 용지로 변경되었죠. 나눠졌죠. 기존에는 60이야. 우리가 흔히 59제곱미터 24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417세대, 그리고 60에서 85가 220세대, 뭐 27평이나 34평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합쳐서 637세대였는데 나눠지면서 M1, M2로 나눠지면서 60이야 24평형 소형 평수가 없어지고 60에서 85제곱미터로만 299세대씩 나눠지면서 598세대, 600세대가 2세대 모자란 숫자가 되면서 기존 세대수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소형 평수가 없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M2 용지가 M3 용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고 동일한 용지인데 1788세대에서 1946세대로 소형 평수가 다소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85 초과는 303세대로 동일합니다. M3 용지가 M4 용지로 이름이 바뀌었죠. 총 1368세대에서 1486세대로 다소 늘어난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85 초과는 232세대 그리고 변경된 것도 231세대로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소형 평수들이 좀 세대수가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4 용지가 M5 용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여기가 좀 특이해요. M4 용지가 기존에 60제곱미터 이하, 즉 소형 평수 345세대와 60에서 85제곱미터 182세대를 합친 527세대로 계획이 되었었는데요. 이것이 M5 용지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말 특이하게 85제곱미터 초과 세대로만 420세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527세대에서 그렇죠? 420세대로 세대가 줄었는데 소형 평수와 중형 평수가 대형 평수로 이렇게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자, 이 85제곱미터 초과는 우리가 흔히 분양할 때 추첨으로 하죠. 이 420세대 전체가 추첨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보상 등으로 인해서 일부 여기를 이제 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M4 용지가 M5로 바뀌면서 세대 구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형 평수와 중형 평수로 구성되었던 M4 용지가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평수로 전부 교체가 됐어요. 그리고 M5 용지, 그렇죠? M5 용지와 M6 용지는 기존 계획에서는 저쪽 플랫폼 시티 가운데 플랫폼 파크 공원이 있는데 그 오피스 구성된 그 가운데 있는 그 용지였죠. 거기에 60제곱미터 이하와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어요. 자, M6 용지가 추가되었죠. 공공시설 용지에 추가되었고 이 M6 용지 또한 특이하게 85제곱미터 초과, 즉 대형 평수 단일로 211세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M5와 M6 용지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 두 개가 공이 85제곱미터 초과, 초과니까 단일 평수는 아니고요. 대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추가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 두 단지는 땅 크기는 작지만 그렇죠? 85제곱미터 초과, 즉 대형 평수 단일로 구성되어 있는 뭐라 그럴까 굉장히 특이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분양할 때 전부 추첨을 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용지가 될 것이죠. 자, M7과 M8이 기존 M5와 M6인데요. 60제곱미터 이하, 즉 소형 평수가 없어지고 60에서 85제곱미터로만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특이해요. 이 소형 평수들이 M2 그리고 M3 용지에 이제 좀 늘어나는 반면 이 M5와 M6 그리고 이 M1에서 좀 줄어들게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좀 헷갈리시죠? 지도를 보면서 보면은 이 변경된 걸로만 보겠습니다. M1 다시 다른 색으로 칠해 볼게요. M1 용지 여기가 M2 용지 이게 합쳐서 기존의 M1 용지였어요. 자, 이 변경되고 나서의 M1 용지 여기에 60에서 85제곱미터로만 299세대 그리고 M2 용지 역시 60에서 85제곱미터로만 299세대로 구성이 되게 되었고요. 한 600세대 정도 되죠. 소형 평수가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자, M3 용지 기존의 M2 용지였고요. 60제곱미터 이하가 좀 늘었고 60에서 85제곱미터도 좀 늘었고요. 85제곱미터 초과는 그대로입니다.
자, M4 용지, 여기죠. 기존의 M3 용지고요. 60제곱미터 이하가 좀 늘었고요. 60에서 85제곱미터도 좀 늘었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는 한 세대 줄어들었고요. 즉, 이 M3 용지와 M4 용지의 소형 평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M5 용지, 여기죠. 기존의 M4 용지였어요. 여기가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었었는데 다 없어지고 85제곱미터 초과, 즉 대형 평수로만 420세대로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추첨, 세대 전체를 추첨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M6 용지가 추가되었죠.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였는데 주상복합 용지로 변경이 되면서 85제곱미터 초과 211세대로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M5 용지와 마찬가지로 85제곱미터 초과로 구성이 되면서 세대 전체 추첨, 분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이할 점이라면, 제가 보기에 가장 특이할 점이라면 M1 용지가 M1과 M2로 분할된 점, 그리고 M5 용지와 M6 용지가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평형으로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M5, M6였던 용지는 M7, M8 용지가 되었는데요. 이 M7과 M8 역시 60제곱미터 이하, 즉 24평형 이하의 소형 평수가 사라지고 60에서 85제곱미터의 세대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M7은 256세대, M8은 274세대로 구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상복합 용지 변경된 위치와 그리고 용지 이름, 그리고 변경되는 세대 수까지, 그리고 몇 평대로 구성이 되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상복합 용지가 왜 제일 처음 소개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상복합에 분양을 넣고 싶어 하시는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청약 가점이 안 돼서 이 주상복합 용지에 청약을 넣기 힘들어하는, 당첨이 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85제곱미터 이상 초과 단지가 2개, M5, M6가 85제곱미터 초과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지가 심지어 나왔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첨을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이한 단지예요. 85제곱미터 초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주상복합 단지. 아마도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변경된 다른 분야, 그리고 다른 구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